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뉴스가 쏟아진 날입니다. 보면. 네,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예. 뭐 이제 이 후보들끼리의 정책 대결이 뜨거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의회 폭로가 이제 연일 터져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난타전인데 살기 어린 난타전입니다. 뭐냐, 정치 생명을 끊을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정도까지 할 일인가 글쎄요. 싶을 정도로 예. 뜨겁게 맞붙고 있는데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CBS 라디오에서 주관한 4차 방송 토론회가 굉장히 의외의 폭로가 나오면서 뜨겁게 또 불탔습니다. 예. 사실 어제 이제 채널A에서 진행을 했었던 3차 TV 토론만 하더라도 뭐 저는 보면서 좀 이제 후보들끼리 좀 막바지로 가니까 약간 좀 약속대로 비슷하게 선을 좀 지키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예. 느낌을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2차 토론에 비하면 이제 뜨겁게 안 붙고 그리고 뭐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고 예. 하길래 연착륙을 좀 시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늘 아침 4차 토론에서는 핵폭탄급의 그렇습니다. 폭로가 터졌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왜 못하느냐. 영장 쳐놨는데 그게 기각된 거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가 역공을 이제 시도를 하면서 원래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수사 지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애초에 대선 공약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후보한테 역공을 했는데 그 발언의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직접 좀 들어보시죠.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발언의 내용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19년에 벌써 이제 이게 20대 국회입니다. 4년도 넘은 일인데 2019년에 선거법을 개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야당이었었던 미래통합당 혹은 자유한국당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에서의 이제 물리적인 그 저지 활동을 주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이른바 빠루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나경원 후보 본인은 그 당시에 이제 빠루를 들었던 게 우리가 이제 빠루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당시 이제 국회나 민주당 쪽에서 당직자들이 사용했던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들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빠루가라는 것이 이른바 이 긴 어떤 그 문을 따거나 강제로 이럴 때 못을 뽑아내거나 이런 어떤 그런 장비죠. 그런 장비가 동원될 정도로 폭력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관련자들을 이제 기소를 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사건 재판은 거의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5년이 된 말하자면 20대 국회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21대 국회에서는 재판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벌써 22대 국회로 넘어왔는데도 재판이 끝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자체로 문제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나경원 후보가 공소를 취소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가서 검찰이 이걸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예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재판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취소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건데 한동훈 후보의 지금 주장은 내가 부탁받았지만 거절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민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그렇습니다. 뭐 민원이라고 표현하자면 굉장히 좀 부드러운 표현이 되는 거고 엄밀히 말하자면 일종의 뭐 재판 거래 시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소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면 통상적인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아직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도 아니고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공소를 취소해달라라는 거는 저도 이제 정치나 시사 관련된 일을 거의 20여 년째 해오고 있지만 이런 일을 실제로 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가
현직 장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사안인가? 문제가 실질적으로 되면 실정법 위반 소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예. 국회 선진화법 위반뿐만이 예.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이제 불거질 수 있는 건데 예. 그랬다라는 거를 공개적인 토론 현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예. 다른 후보가 또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해명. 이거는 나 개인에 대한 어떤 민원이 아니었고 거기에 이제 연루돼서 재판으로 넘어간 국민의힘의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네. 있으니 이 사안은 그 자체로 이제 헌법 질서라든지 법치주의의 문제라서 그걸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의 사건이시잖아요. 예. 라고 말을 툭 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한 겁니다.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청탁을 나한테 했다라는 거를 나경원 후보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토론을 쭉 봤는데 그 뒤로 나경원 후보가 토론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예, 왜냐하면 그 신경이 계속 쓰이는 듯한. 그럴 수밖에 없었을 예. 거예요. 굉장히 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안이 다시 다른 후보들한테서도 문제 제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모두가 알았을 테니까요. 깜짝 놀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 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게 이제 CBS 라디오에서 예. 진행이 됐는데 CBS 라디오의 대기실에 뭐 보좌진이라든지 예. CBS 기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자들이 앉아서 함께 시청을 했다는 예. 거죠. 이 얘기가 나오자 순간 그 대기실이 정적과 함께 탄식이 흘러나왔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이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예. 이게 토론회에서 그칠 수 있는 문제 혹은 전당대회에서 그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문제다라는 예. 걸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 뭐 그 발언 말고도 네. 원희룡 후보도 또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말씀하시죠. 예. 일단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 예. 판사 출신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이건 자백이다. 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건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이다라고까지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을 쉽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나경원의 이런 청탁 수사 대상이다. 예. 한동훈 당시 이런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역시 수사 대상이다. 예.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유사한 부탁을 했다면 이라고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예. 문제일 것 같고 원희룡 후보도 예. 이런 어떤 김승원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이라든지 조국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갈무리를 해가지고 예. 자기 페이스북에 재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무차별 총기 난사다. 예. 이러다 다 죽는다. 예. 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근데 본인도 그 총기 난사에 지금 개입하고 있잖아요. 뛰어들고 있잖아요. 원희룡 후보도. 예. 본인도 말하자면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여러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는 당사자인데 본인이 먼저 난사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댓글은 원래 장해찬 최고가 예, 먼저 전 최고위원이 이제 제기했죠. 제기를 하고 그걸 받아서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가 적극적으로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댓글팀 운영과 관련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 관련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를 하려고 해도 이건 보호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고요. 그렇습니다. 주장을 예. 하면서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의 주장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의 주장에 이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예. 이제 얘기를 한 거군요.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의 주장은 양문석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다. 사실상 예. 이제 민주당 편이다라는 예. 식의 이제 맞 공세를 펼친 예. 건데 양문석 의원의 공세가 뭐냐면 며칠 전부터 지금 연일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었던 지난 2022년 5월 이후로 댓글팀으로 의심하는 계정들을 확인을 해서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총 29개 계정을 확보를 했는데 이 29개 계정에서 2년 동안 7만여 개의 댓글을 작성을 했다. 예.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이 단일하게 작성할 수 있는 댓글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 후보의 사실상 정적이 되어버린 올해 4월 이후로는 그렇게 된 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초기에는 우호적인 입장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갈등설이 불거진 이후로 비판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예.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혐오적이고 예. 뭐 이제 이 방송에서 옮기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뭐 이 어떤 이 인신 공격성의 예. 발언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안을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드루킹 건과 유사하다. 실정법으로 그 형이 확정된 실정법 그렇습니다. 위반으로 김경수 지사의 건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2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엮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특검을 받을 수 있고 예. 그 특검 대상 중에 이번 이제 댓글팀 운영 의혹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원희룡 후보만 던지는 게 아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문석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다. 예. 그러면서 역시 특검 문제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로의 당사자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제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 예.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자신 있으면 날 고소해라. 정면으로 들어와라. 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줄기차게 법무부 바깥에 있는 측근의 개입이라고 했는데 네. 왜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댓글팀, 법무부 내부의 문제 혹은 뭐 법무부의 어떤 자금이 실제로 쓰였다면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고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느냐. 본인이 가정을 다르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안 했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를 고소하려면 예. 법무부 외부의 별도의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라는 의혹으로 특정을 해야 되고 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측근이라고 특정한 장해찬 후보를 고소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댓글이라는 이제 어떤 특정한 행위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것도 공무원이 직접 개입돼 있거나 혹은 법무부의 자금이 쓰였을 가능성을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근데 장해찬 씨가 원래 제기했던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죠. 자기는 원래부터 의혹 제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갔을 때 진행자가 뭐 댓글팀 의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네. 그걸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한 건 댓글팀이 아니고 여론 조성팀이다. 여론 조성팀 의혹이다. 법무부 외곽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정정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지금 한동훈 후보는 내가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있다. 예. 라는 얘기인 거고요. 예. 의혹에 정확하게 답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당원도 고소하고 AI 음성도 고소하는 등 고소왕이었던 곳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아니냐. 예. 유독 저에 대해서만 우물쭈물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연일 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크게 상황입니다.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해찬 후보는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본인이 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예.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를 한동훈 후보나 혹은 후보 캠프에서는 예. 확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세를 방어하기도 좀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이게 지금 여당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말입니다. 네. 한동훈 특검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되기 시작할 네. 때는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예. 대한 문제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한동훈 특검법을 향해서 이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조준을 좀 바꾸는 예. 뭐 그런 양상이거든요. 오늘 CBS 토론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라고 예. 한동훈 후보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치면 한동훈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나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댓글 특검에 대한 찬성,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에 대한 찬성이 56.6%인가 나왔고 예. 최상병 특검법도 60% 정도인데 한동훈 특검을 그러면 의회에서 추진할 거냐? 예. 라고 이제 입장을 바꿔서 질문한 거죠. 예. 물론 뭐 이 수치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거라서 예.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을 해봐야 예. 됩니다만 어쨌든 상황을 놓고 보면 같은 거 아니냐. 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예. 그만큼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 예. 그런데 그 상황에 맞춰서 입각해서 보자면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한동훈 후보가 예. 왜 본인을 향한 한동훈 특검법에는 찬성을 못하냐. 예. 이런 얘기인 거고요. 한동훈 후보는 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거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당내 내부 총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 논리를 받아서 주장하는 거는 저를 향한 공격이고 그걸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맞받는 방식. 들어보면 말입니다. 서로가 굉장히 어떤 서로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팩트가 관련돼 있고요. 중요한 그렇죠. 건.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야당으로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고요. 네. 누가 당대표가 돼도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이 나경원 후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희룡 후보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었던 예. 문제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원희룡 후보 어제 채널A 토론회에서도 이 특검법 얘기를 꺼냈습니다. 논리는 좀 비슷한데 경찰하고 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이거는 사안이 끝난 것이다라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어떤 그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끝난 거다라고 선을 그었더니 원희룡 후보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니 그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더라도 더 나올 것이 없다고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수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동훈 후보의 주장인데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니냐. 본인 말대로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고 하면 한동훈 특검도 받아서 하자. 또 이런 야당의 공격 못지않는 날카로운 공격들이 그냥 서로 난타전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이 말하는 억지 주장에 올라타고 계시다. 라고 이제 반론을 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한동훈 후보는 딱히 반박할 말이 없을 때 민주당과 당신 같은 편 아니냐 이 논리로 방어를 하는군요. 네, 그렇게 방어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당무 개입 관련해서도 원희룡 후보가 무슨 말을 했답니까? 처음에 이 당무 개입 문제도 김건희 여사나 혹은 이제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당무 개입 이게 쟁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걸 약간 비틀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당정이 충돌할 소재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김건희 여사의 그 사과 문자 요걸 놓고 당무 개입이니 혹은 뭐 국정농단이니 이런 얘기까지 이미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 후보를 공격을 했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특히 민주당의 탄핵에 구실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A 토론회에서 이 당무 개입 문제를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한동훈 후보한테 공세를 폈는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비리위원장 된 게 사실 그때 저 자신도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사실 대통령과 소통하고 나름대로의 지침도 받고 비리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무 개입이 아니고 비서실장 통해서 얘기한 것은 당무 개입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당정 충돌을 우려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말입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을 직접 단정한 얘기한 꼴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면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인 건데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걸 원희룡 후보가 그랬다 이러고 그냥 사실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소통을 여러 방식으로 많이 했지 않느냐. 그때는 당무 개입이 아니고 본인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는 당무 개입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군요. 자, 지금 다른 얘기를 해야 돼. 잠깐 넘어갈까요?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전당대회가 너무 과열되고 있다라는 우려는 당 안팎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수 언론들도 연일 여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너무 과열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죽했으면 당내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주로 이런 겁니다. 자폭대회라든지, 뭐 분당대회라든지, 이제는 이제 폭로대회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당내 분위기가 이제 화합으로 수습될 수 있겠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여당 내 인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심리적 상황이죠. 분당 얘기가 이미 나오고 실질적 분당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습이 되겠냐라는 걱정인 거죠. 임성근 사단장 로비 의혹 관련해 가지고요. 그 이종호 씨 요새 연일 오르내리는 도이치모터스 공범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뭐 중요한 인물 혹은 유명한 인물이 돼버렸는데 기상천외 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골프 3부. 그렇습니다. 본인의 발언들이 이제 구명 로비 의혹으로까지 이제 번지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이제 말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과 관련된 건입니다. 삼부토건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정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 투자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거 관련해서 본인이 멋쟁 해병의 카톡방에서 얘기했었던 삼부라는 거는 삼부토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에서 골프 칠 때 야간 시간대에 칠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삼부라고 하는데 그 3부를 얘기하는 거다. 숫자 3이다. 그 앞뒤 맥락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앞뒤 맥락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던데. 물론 뭐 민주당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국방부에 확인을 했는데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중에서 소위 야간 시간대 3부 시간대를 운영하는 골프장은 일단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3부가 실제로 3부 토건인 것 같다라는 정황을 어제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예. 지난해 9월에 이종호 씨가 공익신고자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조성옥 전 3부 토건 회장의 아들 조모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조모 씨는 라임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5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예. 지금 2심 재판까지 이루어졌는데 1심에서 징역 20년, 예. 2심에서도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20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을 때 그때 쟁점이 뭐였냐면 본인 입장에서 조 씨 입장에서는 2심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동부구치소로 이감이 되도록 법무부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자기는 서울구치소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여기 아는 사람도 많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종호 씨한테 가능하면 2심이 끝나도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고 싶다. 방법이 없겠냐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종호 씨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걸 공익제보자하고 통화하는 도중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유지가 됐는데 법무부 예규에 따라서 이송이 되지 않고 4달 가까이 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2주 전에 올해 2월 16일에야 동부구치소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이 A랑 구치소에 서울구치소에 더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네.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방식들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쪽에서 이 사람이 라임 수사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으로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편의상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는 게 수사를 위해서 이제 부르는데 편하다라고 예. 검찰에서 요청을 하면 더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던데라는 얘기도. 이제 변호사한테 일종의 상담을 하는 예.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이종호 씨는 원래 3부 토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신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했는데 3부 토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건 이런 민원을 받을 정도로 긴밀한 그렇죠. 관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상 3부 토건의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도 이제 통화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예. 교정당국의 관계자들을 취재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이거는 특혜 의혹으로 감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법무부 쪽에서는 그 당시에 개호 인력들의 이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송이 잠깐 지연된 거고 검찰 쪽에서 따로 이송을 보류해달라는 신청 같은 건 없었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개호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한 사람을 이송하는데 4달이 지연이 될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청탁들을 공문을 통해서 요청이 오고 가지는 않거든요. 예. 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법무부 측의 설명이 충분한가? 이종호 씨가 결국 거기 그 결과론적으로 개입을 안 했더라도 네. 3부 토건으로부터 이런 어떤 민원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이게 맞다면. 그런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또 JT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본인은 2차례 사의를 표명했었다. 사건이 있고 나서 2차례 사의를 표명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의 말에 따르면 본인도 사단장 사표 내지 말라라고 권유를 했었고 그 당시 임 전 사단장도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본인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